나오면 얼굴을 못 봐야 돼요. 그것도 수사거든요. 근데 수사는 못 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한다? 뭐 자잘한 건 확인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무알콜 소주 같은 얘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확인된 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검사가 왜 합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딱 거기서 뭐 질문하면 거짓말쟁이 하는 수준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 넣어놓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80년간 써왔던 제도예요. 80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줘 아주 근간이 됐던 제도인데 여기가 비어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2026년 7월 29일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영교 의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통과시켜야 하니까. 왜 7월 30일이냐?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이슈니까 8월 17일 전에 빨리 한 다음에 다음 이슈 넘어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 괜찮으시면 이제 그걸 얘기해요. 이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윤기 사건 유명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장윤기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 근데 어차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거 아직 경찰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다 같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을 넘는 거를 자제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을 넘은 거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넘는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이 선을 넘는 사람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엄청나게 정의감이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욕망을 있고 가족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일반적인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질과 날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시질과 날줄을 딱 끊어버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안들은 무슨 뭐 중수청이 견제하느니 상급자가 아니 그거 다 경찰이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부서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의 인류가 고안해서 만들어둔 시줄과 날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영교 같은 사람이 덜렁 이러면 돼 라고 하루 만에 던지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끝까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몇백 년 걸려서 여기까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줄날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찰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이 국왕이 데리고 있는 권한이니까 이걸 뭔가 준사법기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돌아가자 100년이 아니라 300년 전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이유를 와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뭡니까? 복수심의 만족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 복수심 자체도 가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걸로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고 영장 청구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건드리든가요.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런 논거를 대려면 지금 이 보안 수사의 문제가 그것과 그런 식의 문제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한국갤럽에서 61%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느냐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법안을 딱 보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감옥에 많이 갖고 수사를 많이 받아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수사받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는 감정이입이 딱 돼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감정이입이 돼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떼이고 돈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행으로 해서 증거 찾아주고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누렸던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가 80년간 제공돼 왔는데 그 서비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죠.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로 통과시키겠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는 대부분 다 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간이 크게 그냥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유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장윤기 사건이 유명하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열심히 보안 수사를 해서 뭐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뭐 미담 사례로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그 검사가 그냥 간과했어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검사는 죽습니다. 거의 뭐 매장당할 거예요. 그게 바빠서 못했다는 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냐? 보안 수사를 할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왜 그렇게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하냐면 뭔가 이상하면 촉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터졌을 때 자기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잘했으니까 박수 받지만 놓쳤으면 엄청난 책임 추궁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김모 부장검사는 그러면 이걸 간과하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할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스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암장 사건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암장 사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하나의 큰 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